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5년 8월달 비영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는 그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 번호 붙이셔야 되고요.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으니까 정확한 파일의 이름과 경로 확인을 해주세요. 만약에 정확한 이름이 아니거나 경로가 다르다면 파일 전송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파일을 전송하지 않으면 답안 파일 미제출로 불합격될 수도 있습니다. 꼭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포토샵은 JPG 파일과 PSD 파일 두 가지로 저장하죠. 이 두 개의 파일은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꼭 두 아이 최종 점검이 끝난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나중에 생각났다고 해서 따로 불러와서 편집하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모든 수험자는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이 시작돼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작업 환경이 낯설어서 내 입맛에 맞게 작업 환경 바꾸시는 분들 시험 시간 내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험 전에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가는지 이상 유무 확인해 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포토샵 구독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소스 이미지 불러오는 건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있으니까 경로를 잘 찾아서 파일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모든 문제들은 조건이 주어지는데 그 조건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되 조건이 언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조건과 출력 형태가 서로 내용이 다를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출제할 때 오류가 났을 경우겠죠. 그럴 경우에는 문제지에 지정한 그 조건이 더 우선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문제에서 색상 변경하는 문제 있죠. 보라색으로 변경하세요 라고 조건에 지시가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에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다면 조건에 더 우선한다라는 얘기예요. 문제지에는 여러분들이 이미지 배치할 때 편의를 위해 눈금자를 표시해 놨습니다. 그 눈금자에 표시되는 단위가 픽셀 단위니까요. 저희 처음에 파일 새로 시작할 때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미지 모드는 컬러 모드가 RGB 요걸로 시작해야 돼요. CMYK라고 하는 모드는 일러스트에서 선택하는 모드이죠. RGB 모드로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에 필터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해상도 역시 72픽셀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해상도도 맞춰주지 않으면 나중에 글자의 크기가 달라 보일 수 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픽셀 단위인지 컬러 모드가 RGB인지 해상도가 70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조건에서 모든 게 다 지시가 되어 있긴 한데요. 혹시라도 서체에 대한 지정이 없을 경우라면 한글은 굴림이나 도둠, 영문은 에이리얼로 작업을 해주세요. 각각의 레이어들은 기능별로 분할해야 됩니다. 임의로 합칠 경우에는 그 기능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지 따로, 텍스트 따로, 도형 따로, 다 따로따로 레이어들이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급의 경우에는 패스 제작하는 문제가 있죠. 특히 4번 문제에서 도형을 그리실 때에 동그라미에 아이스크림 만드느라고 이렇게 삼각형이 같이 들어있는데 둘 다 노란색이라면 이 아이들은 하나의 레이어로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레이어를 합쳐 주셔야 합니다. 환경 설정 맞춰놓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시고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환경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CS6 버전에서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작업 환경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시험장에서 혹시 패널들의 위치를 다른 분들이 옮겨 쓸 수도 있으니까요.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패널들을 위치 초기화 시켜주세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제일 꼭대기에 조그만 화살표 보이시죠? 두 줄짜리 한 줄짜리 선택해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패널들의 위치를 초기화 시켜주셨으면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한데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아무거나 메뉴 누르시면 대화창이 뜰 겁니다. 왼쪽에 있는 서브 메뉴 하나씩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들이 펼쳐져 있으니까 하나하나 수정이 가능할 거예요. 문제를 푸는 동안에 맞춰볼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을 보시면 컬러 테마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밝은 색깔이 좋은지 어두운 색깔이 좋은지 본인이 보기 편한 색상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띄워놓고 따로 작업창을 띄울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 옵션에서 오픈 다큐먼트 탭, 여러분들은 V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요거 V체크는 해제시켜 놓도록 할게요. 창문 따로따로 띄워 놓으시면 보면서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끌어다가 저쪽에다가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커서의 모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브러쉬로 범위를 선택하시거나 색상 칠해 주실 때 브러쉬의 크기, 눈으로 보는 게 좋겠죠. 노멀 브러쉬라고 선택이 되어 있어야 브러쉬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프리사이즈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면 그 크기는 가늠할 수 없고 십자가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위치감만 보여줘요. 정교한 작업을 할 때는 편하긴 한데 브러쉬의 크기가 유추가 안 되니까 저희는 노멀 브러쉬 상태로 놓고 작업을 할 겁니다. 분명히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 십자가로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키보드에서 캡슐 키가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캡슐 키를 꺼주셔야 이 친구가 동그라미 형태로 보일 겁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에 보시면 여기 눈금자 보이시죠? 거기에서 보이는 단위가 픽셀 단위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맞춰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텍스트에 대한 문제도 나올 텐데 그 텍스트의 크기는 포인트 단위입니다. 단위도 꼭 맞춰주세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여러분들께서 유출을 하실 때에 그 가이드라인은 색상이 배경 색깔과 구분이 되셔야겠죠. 색상 지정도 가능합니다. 타입 글꼴에 대해서 한글 글꼴의 경우에는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찾는 게 빠르기 때문에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아이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에이리얼이나 타임 뉴 로만 같은 경우는 영문이겠지만 굴림, 궁서, 도둠 이런 아이들은 한글이기 때문에 한글로 보여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만 설정하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면 그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 겁니다.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은 수업 번호를 넣어주시고요. 본인의 이름을 넣습니다. 문제 번호도 그 뒤에다가 붙여줄게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하라고 했었죠.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라고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크기는 400에 500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값을 맞춰주도록 할까요? 배경의 색깔은 중요하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화이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대로 OK. 출력 형태에 보시면 눈금자 있으니까 우리도 눈금자를 켜놓고 비교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를 킬 거고요. 저는 화면을 꽉 채우기 위해서 손바닥 도구 2번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을 꽉 채워서 보기 편합니다. 위쪽에 눈금자가 50, 100, 150, 250 간격이라서 비교해 보기가 편한데요. 이건 모니터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가 큰 데스크탑 작업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20, 40, 60, 80 이렇게 단위가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꼭 50, 100 이런 단위로 보고 싶다면 그냥 돋보기 2번 더블 클릭해서 100%로 보셔야 될 거예요. 1급의 1번 불러와서 필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올게요. 오픈.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 들어있다 했고 거기에서 이미지들이 모여있다 했죠. 1급의 1번 열어주시면 이미지가 불려올 텐데 저희가 준비한 종이는 400에 500짜리인데 여긴 눈금자에서 450, 500 정도 되는 것 같죠? 크기를 좀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4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가 500보다 조금 넘쳐요. OK 단추 눌러서 이 친구 창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이동 도구 눌러서 그냥 끌어다 놓겠습니다. 이거를 이라고 해서 질질질 끌어다가 놓을게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는 않을 거고요.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가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레이어가 많지 않으니까 덜 헷갈리지만 레이어가 많아버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은 그때그때 바꿔주시기를 권합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름 1급의 1번입니다 라고 임의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 필터 주도록 할까요? 필터 메뉴 가시면 필터 갤러리가 보일 거예요.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드라이 브러쉬라고 하는 아이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찾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OK 단추 눌러서 이렇게 필터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두 번째 동그라미 세이브 패스 양념통 모양 만들어 줄게요. 이 친구는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 정도를 가이드라인 뽑아서 작업할 건데요. 배경이 있으면 좀 산만하니까 배경은 눈을 감겨 놓도록 할게요. 위쪽에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대략 100 언저리 요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릴게 라고 위쪽에서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요 아래쪽은 350 언저리라고 요 정도 잡고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엎어져 있는 양념통은 똑바로 세워놓고 작업하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나서 한꺼번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일일이 작업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사각형이나 동그라미는 펜으로 그리기 어려우니까 도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CS6 버전에서는 라운디드 렉탱글이라고 하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 도구가 있을 거고요. 최신 버전에서는 오히려 라운디드 렉탱글이 없고 그냥 렉탱글 사각형만 있을 거예요. 일단 요 라운디드 렉탱글 띵 눌러주시면 위쪽에 옵션에서 쉐이프라고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다. 필 색깔이 들어있다. 눈에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트로크 선은 따로 필요가 없는데 여기 끝자락에 레디어스라고 해서 모퉁이의 둥글기 값을 얼마나 줄 건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CS 버전 경우에는 꼭 라운디드 렉탱글 눌러야만 보일 거고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렉탱글 툴만 눌러도 바로 보일 겁니다. 클릭해서 쭉 만들어 주실 때 모퉁이가 100이면 너무 큰 값이에요. 지금 우리 그림이 400짜리인데 거기에 100짜리면 모퉁이가 엄청 둥글겠죠. 요거를 값을 10이나 20 정도 작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모퉁이의 값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컨트롤 Z 취소하고 모퉁이의 값을 조절해서 다시 만드시면 돼요. 위쪽에 있는 사각형 만들었고 아래쪽에 있는 건 좀 더 크니까요. 요거는 역시 라운디드 렉탱글 레이어가 생성되면서 작업이 되어 있죠. 그건 위쪽에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 아래쪽에 있는 거 이어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드시려면 컴바인 합체되라 라고 옵션을 바꿔주시면 하나의 레이어에 2개, 3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모퉁이는 조금 더 많이 둥글도록 해줄게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를 해줬고요. 일부분만 아래쪽 넓게, 아래쪽은 넓게 조절 가능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얘네들만이라고 왼쪽 부분 요거 2개만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점이 다른 아이들은 하얗게 비어 있는데 얘네들만 까맣게 채워진 거 보이시죠? 드래그해서 위치를 살짝 조절하실 수 있어요. 오른쪽도 마찬가지 2개만 선택해서 살짝 오른쪽으로 당겨 줄게요. 다 됐으면 비어있는 공간 콩 찍으셔서 선택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보시면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패스 셀렉션 이용하시면 얘는 덩어리로 선택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안쪽은 구멍이 뚫려 있네요. 요거는 사각형이나 동그라미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펜툴 이용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펜 작업을 하실 때도 위쪽에 있는 옵션 보셔야겠고요. 쉐이프라고 옵션 바꿔주세요. 요 도형을 가지고 다듬을 거니까요. 필 색깔 똑같은 색깔 같은 레이어니까요. 스트로크는 필요 없고요.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저희는 뺄 거다라고 서브 트랙 가시면 됩니다. 서브 트랙이 만약에 눌러지면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서브 트랙이 안 눌려요 하시는 분들은 다른 레이어를 클릭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제대로 인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클릭해서 직선으로 잘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요 아이는 똑같은 아이를 또 그리긴 힘드니까 복사해서 쓰실 수 있어요. 패스 셀렉션이라고 하는 걸로 요거라고 하면 한 덩어리가 같이 잡히죠.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르면 이렇게 더하기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이라고 해서 선을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가 될 거고요. 얘를 거울처럼 반대로 뒤집어 주면 될 텐데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자유롭게 내가 편집할 거거든 이라고 선택된 거 보이시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좌우로 뒤집어 줄 테다 플립 호리젠탈 하면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집니다. 다 됐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패스 셀렉션 덩어리 선택, 다이렉트 셀렉션 일부분 선택이에요. 패스 셀렉션 얘랑 쉬프트 쟤랑 두 개가 같이 선택됐죠. 정밀하게 조절하시려면 방향키 누르셔서 위치를 잡으셔도 됩니다. 이제 양념통의 몸통 부분은 다 됐으니까요. 전체를 살짝쿵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라고 하면 그 레이어 전체가 다 같이 선택이 되죠. 살짝쿵 돌려줄게요.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동글동글하게 양념 쏟아지는 거 일립스 이용하면 되겠죠. 일립스 이용해서 같은 레이어에다가 작업할 거니까 역시 옵션 보시고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합체한다 라고 하는 게 컴바인이라고 했었죠. 역시 요거 잘 안 눌리시는 분들은 다른 레이어 선택했다가 되돌아오면 인식이 제대로 될 거예요. 클릭 드래그해서 동글라미, 클릭 드래그해서 동글라미. 패스 셀렉션 이용해서 원하는 것들 위치, 방향 조절하십시오. 엔터 쳐서 마무리했고요. 요 아이들은 이제 한꺼번에 만들어진 걸 패스로 저장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옆에 보시면 패스 패널이 있습니다. 패스 패널을 뿅 하고 찍으면 이미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꼭 저장을 하라고 하니까요. 패스 패널 옆에 있는 사줄이 누르시면 세이브 패스라고 보일 겁니다. 혹시라도 세이브 패스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요 이름 옆에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서도 세이브 패스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 내가 새로 저장한 거. 그런데 아무도 선택하고 나오시면 안 돼요. 지금 양념통 모양이라고 하는 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비어있는 공간 눌러서 선택을 해제해 주셔야 레이어 다음 작업을 할 때 방해받지 않습니다. 패스 패널에서 누군가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레이어에서 다른 걸 작업하기 위해서 클릭할지라도 자꾸 양념통이 선택이 돼요. 패스 패널에서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마스크 작업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양념통 모양과 1급의 2번 이미지 이용해서 이렇게 가려주는 거죠.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일단 배경으로 깔려져 있는 얘는 눈을 뜨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도 지우도록 할게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주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 1급의 2번 열기. 이 아이는 어차피 이 양념통만큼 잘 이워서 보일 거니까 크기가 크든 작든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세요 라고 끌어다 놨고 원본은 닫을게요. 레이어의 이름을 1급의 2번에서 가지고 왔어요 라고 정리를 하고 가죠. 클리핑 마스크 요 양념통만큼만 이미지가 잘 이우도록 해주는 작업인데요. 클리핑 마스크를 하려면 레이어의 순서 중요합니다. 아래쪽에 잘라주는 도형 밑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위쪽에 잘 이우는 그림 얹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이렇게 그 그림 잘 이우는 거 확인되시죠? 적당하게 배치. 클리핑 마스크 작업 이후에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스트로크 획을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스트로크는 양념통 주변에 선이 그려져 있으니까요. 이 친구를 붙잡고 효과를 줘야 되겠군요. 레이어 패널 보시면 아래쪽에 FX라고 해서 레이어의 스타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라고 선택을 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선의 두께값 얼마만큼인지 색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지시가 되어 있죠. 두께값은 4. 색깔이 단색이 아니로군요. 그러면 필 타입이 단색 컬러로 되어 있는 걸 그라디언트로 바꿔줄 거예요. 색상 값이 마음에 들지 않죠? 색깔 자체를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 뜨면 아래쪽에 있는 게 물감의 색깔이에요. 클릭하시면 컬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시사항대로 색깔값 FF0099 오른쪽에 있는 것도 값에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 작업을 하고 나면 꼭 그 방향성도 확인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에는 아래쪽이 핑크하고 위쪽이 하향하죠.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방향이 이렇게 다를 경우에는 앵글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위아래로 배치된 거 확인되시죠? 이너 섀도우까지 같이 체크를 하고 나올게요. 적용이 잘 됐는지 V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오케이. 동그라미 4번으로 넘어갈게요. 1급에서 한번 불러와서 레이어의 스타일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작업을 할 때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작업을 하셔야 그 위로 오브젝트들이 쌓일 거예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했고요. 1급에 3번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 1급에 3번 열기. 파일은 크기가 적당한지 보시고요. 요만큼만 일부분 갖고 오는 거네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텐데 브러쉬가 너무 작은지 너무 큰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 크기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브러쉬의 크기 키우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글씨는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다른 데다 사용하지 말라고 저작권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1급에 3번이라고 줬고 컨트롤 T 눌러서 단축키 작업할게요. 이제 출력 형태를 보시고 어느 정도에다가 맞출지 대충 비슷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세요.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라고 했네요. FX 가셔서 스트로크 두께값은 3이고요. 컬러도 지시가 되어 있죠. 컬러 값을 뿅 찍어서 CC0066 여러분들은 조금 더 예쁘게 다듬어서 오세요. 쉐이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형들 넣도록 할 텐데요. 커스텀 쉐입은 글자 그리고 도형 넣는 요 동네에 있어요. 일립스 꾹 누르고 계시면 제일 아래쪽에 흐물떡거리는 커스텀 쉐입 보입니다. 얘도 역시 위쪽에 옵션 확인하셔야 되겠죠.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겠다. 필 색깔이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색상을 미리 지정하고 가볼까요? 색깔이라고 하면 요 오른쪽 상단에 색깔을 미리 지정하실 수도 있어서 여기에서 컬러 값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FF99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쉐이프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뿅 찍으면 이렇게 리스트가 쭈루룩 열릴 텐데요. 혹시라도 나는 이게 한꺼번에 안 보입니다. 조금밖에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누르셔서 모든 아이를 다 보여주세요. 올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숨김없이 보여줄 거예요. 지금 문제풀이하는 버전은 CS6 버전이고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모양 만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CC 버전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CC 버전 문제풀이를 확인하세요. 클릭해서 쭉 당겨주시면 모양 만들어질 텐데 모양이 찌그러지면 예쁘지 않죠?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면 정비율로 그려집니다. 마우스 먼저 떼시고 Shift는 나중에 뗄게요. 레이어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색상도 미리 지정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색상을 만약에 지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레이어에 있는 썸네일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도 색상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스타일, 이너 섀도우 팔각도형도 찾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갈 거고요. 팔각형의 도형 클릭해서 쭉 만들어 주실 때에 모양이 찌그러지는 게 싫다. 그때 쉬프트 눌러주는 거예요. 쉬프트 먼저 누르지 않습니다.
마우스 놓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을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히 배치를 할 거고 색깔을 선택하지 못하고 왔었네요. 그러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나중에라도 색상 바꿀 수 있다 라고 했었죠. 팔각 도형의 경우에는 색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도형이 두 개이기 때문이죠. 색깔 값을 잘 지정을 했고요.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아래쪽에 FX 가서 아우터 글로우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그걸 복사해서 써먹으면 되겠죠. 레이어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 눌러주면 레이어 자체가 통으로 복사가 돼요. 요 아이 이동 도구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하나 더 생성이 됐죠. 크기가 약간 다른 것 같으면 컨트롤 T라고 조절, 비율 깨지면 안 예뻐요.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하시고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뗍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파란색으로 맞춰줄 거고요. 도형까지 끝났으면 텍스트 얹어주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었습니다. 여기요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하면 돼요. 위쪽에 옵션 보시면 글꼴과 크기, 색깔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입력 끝난 다음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일단 타이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요. 글자 도구 들었고요. 위쪽에 옵션 보시면 글꼴 지금 바꾸면 되겠죠. 도둠에 50. 글자에 대한 색깔 언급이 안 되어 있죠. 레이어 스타일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워져 있군요. FX 가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감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색상 자체를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게 물감의 색깔이라고 했었죠. 컬러를 선택해서 지정하십시오. 색깔 값을 입력할 때에 문제에서 항상 글자들을 FF, FF00 이런 식으로 두 개 짝지어서 번호를 줘요. 이렇게 두 개 짝지어서 번호 준 건 하나씩 축약해서 쓸 수 있습니다. FF0이라고 이렇게 짧게 쓸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라디언트 적용할 때는 그 방향성 중요하다라고 했죠. 위쪽이 노랗고 아래쪽이 파란데 우리도 방향이 맞으니까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드랍쉐도 그림자까지 체크를 하고 나올게요. 지시사항에서 여기까지만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 보시면 살짝쿵 위아래로 볼록한 느낌이 들죠? 요거에 대해선 여러분들께서 언급이 없을지라도 모양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 글자 도구 들었고 위쪽에 옵션에서 끝자락에 보시면 웹 텍스트라고 꾸겨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뜨면서 스타일 골라줄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볼록한 거 벌지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할 수 있고요.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숫자 값이 지정된 건 아니니까 그냥 비슷하게만 설정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적당히 배치해 주시고요. 최종적으로 레이어의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 쭉 둘러보세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파일을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죠. JPG 파일은 400에 500짜리로 저장할 거고요. PSD, 포토샵 파일은 40에 50, 10분의 1로 줄여야 되네요.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저장을 계속 컨트롤 S 눌러가면서 저장하셔야 돼요. 파일을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가 컨트롤 S입니다. 맨 처음에 GTQ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파일에 이름 주고 저장을 하시고 주기적으로 컨트롤 S 작업을 합니다. 최종 점검이 다 끝났으면 이제 얘를 큰 이미지로 저장하는 건 JPG라고 했으니까요. 파일을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거 말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거니까 Save As라고 해서 경로도 맞고 이름도 맞는데 포맷이 PSD가 아니다라고 해서 포맷을 바꿔줄 겁니다. JPG. 저장을 하시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어요. 그런데 PSD의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크기를 줄여야 된다고요. 크기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선택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40이라고 바꾸면 하이트, 높이도 50이라고 바뀝니다. 조그맣게 줄어든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최종적으로 세이브 저장하시면
큰 거, 작은 거 둘 다 저장했어요. 창을 닫으시면 될 텐데 전체적으로 작업이 끝나서 시간이 남았다. 나는 앞에 거 다시 한번 점검해야지 라고 파일을 불러오신다면 이 두 개 같이 불러와서 비교해 드릴게요. 열기. 보시면 큰 이미지 JPG의 경우에는 이미지는 뚜렷하게 보이는데 레이어가 하나밖에 안 보이죠. 얘는 디자인을 잘 했는지 보는 파일이라면 PSD 포토샵 파일은 얘를 크게 늘려버리면 다 깨져 보여요. 그래서 이미지가 잘 됐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죠. 대신에 레이어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여기에 효과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불러와서 이거 편집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문제 역시 용지 사이즈 400에 500짜리로군요.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넣어주시고요. 본인의 이름 넣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넣을 거예요. 단위 픽셀 단위인지 다시 보시고요. 레졸루션 72 맞는지 확인, 컬러 모드 RGB여야 합니다. 값은 아까 400에 500 들어간 거 그대로 쓰겠다라고 꼭꼭꼭 눈여겨봐 주세요. 오케이. 눈금자 단축키 이용해서 불러볼까요? 컨트롤 R 누르면 눈금자가 바로 보일 거고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저는 키우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불러올 때에 저희 파일에서 오픈이라고 불러올 수도 있지만 처음에 환경 설정하면서 창문을 따로따로 뜰 수 있도록 해놨었죠. 그러면 빈 공간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불러오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이 방법을 활용할게요. 1급의 4번 열기. 눈금자 보면 우리 거 이미지보다 크죠? 얘를 1하고 그냥 가지고 오시면 그림이 좀 잘릴 거예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라고 400짜리로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은 안 할게요. 레이어의 이름 그때그때 바꿔주시길 권해요. 점수랑은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비교해 볼 때는 이게 편합니다. 여기에 필터, 텍스처, 라이저 줄게요.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 위쪽에 있는 거는 아까 썼던 거를 바로 반복해서 쓸 경우입니다. 저희는 새로 골라야 되니까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텍스처는 텍스처 라이저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어느 그룹에 있는지 유추가 안 되신다면 그냥 ABCD 순서대로 리스트에서 찾으셔도 돼요. OK 단추 눌러서 필터 적용이 끝났고요. 색상 보정 위에서 1급의 5번 갖고 와라 라고 했네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5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필요한 부분을 선택합니다. 브러쉬의 크기 조절하는 거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로 맞춰주세요.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아서 한꺼번에 자꾸 선택되는 경우에는 올가미 도구 이용해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폴리건 라소 툴 이용하시면 더 정교하게 이만큼을 내가 더 추가하겠다라고 클릭해서 범위 지정하실 수 있겠죠. 제자리로 꼭 돌아와야 되고요. 잘 잡으셨으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오세요. 레이어의 이름 1급의 5번입니다. 라고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크기 조절하는 거 단축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될 텐데 얘가 이렇게 비율 깨지면 안 예쁘죠?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하십시오. 글씨 때문에 제가 너무 좀 너덜너덜 갖고 왔는데 여러분은 좀 더 예쁘게 갖고 오세요.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노란색과 녹색 계열로 보정해라 라고 하는 건 마카롱 요 부분인 것 같죠? 이 부분에 대해서 라고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선택을 해줍니다. 퀵 셀렉션으로 선택하시고 색상을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바로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어저스먼트 조정해 줄 테다 휴 세처레이션이라고 그러면 바로 휴 값을 왔다 갔다 해서 색상 조절하실 수 있어요. 노란색이 됐을 때 멈춰주시면 되겠죠. 색상이 좀 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세처레이션 농도를 높여주시면 됩니다. OK 단추 눌러서 이렇게 원본 자체를 색깔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선택 해제할까요? 셀렉트에 디셀렉트 컨트롤 D. 아래쪽에 있는 녹색은 따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만큼에 대해서 라고 따로 선택을 했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아래쪽에 동그라미에 사선이 그려져 있는 요 단추 누르시면 어저스먼트 레이어라고 해서 조정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도 휴 세처레이션 보이시죠? 그러면 프로퍼티 속성 뜨면서 휴를 왔다 갔다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초록색이 됐을 때 멈추시면 되겠고 세처레이션 농도 높여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은 건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만들어지니까 비저블 눈을 끄시면 원래 있던 아이를 변형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네요. 시험에서는 어떤 방법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넘어갈게요. 1급의 5번 레이어 스타일을 드랍 섀도우 1급의 5번 잘 선택하시고요. FX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줄 거예요. 1급의 6번 넘어갈게요. 항상 다음 작업할 때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위로 오브젝트들이 쌓인다 라고 했었죠.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6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원하는 부분 선택을 하시고요. 안쪽에 있는 아이들이 색깔이 알록달록하니까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 선택하시고 선택을 반전시키는 게 더 빠르겠네요. 선택을 뒤집어 줄게요. 셀렉트를 인버스 뒤집어 주시면 알맹이만 남죠. 글자 부분은 대충 작업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게요. 레이어의 이름 1급의 6번에서 가지고 왔다. 컨트롤 T 눌러주시면 크기 조절 가능하죠.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시고요. 얘네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반대쪽이로군요. 얘네들은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뒤집어 주세요 라고 방향을 맞춰주세요. 엔터 쳐서 마무리. 레이어의 스타일을 맞춰주겠습니다. 스트로크. 색깔값 F4개에 C 2개. 얘는 F2개에 C 1개로 축약해서 표현할게요. 쉐이프 얹어줄까요? 커스텀 쉐입 가겠습니다. 위쪽에 옵션,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하고 있죠. 필, 색깔이 들어있다고 하죠. 스트로크 선 필요 없고 모양을 찾겠습니다. 음표 모양, 얘도 역시 모양이 찌그러지면 안 예쁘네요.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고요. 마우스 먼저 뗍니다. 쉬프트는 나중에 뗄 거예요. 레이어에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값 맞춰줄게요. 990066 906 레이어의 스타일도 맞춰줘야 되겠죠. 스트로크 음표가 2개 있군요. 하나 더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 눌러주면 복사될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주면 크기 조절할 수 있죠. 쉬프트 눌러가면서 크기를 조절하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는다. 나비 모양도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쉐이프 클릭해서 만드실 때 쉬프트 나중에 눌러주시는 거예요. 먼저 눌러주시면 음표하고 합체가 됩니다. 글자를 얹어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었고 여기다가 쓸 거다라고 클릭. 커서가 깜빡깜빡하면 타이핑 해주세요. 글꼴, 크기, 색깔, 레이어의 스타일 지시가 된 대로 맞춰주면 되겠죠? 타임 뉴 로만의 볼드 50. 글자 색깔은 언급이 안 돼 있군요.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 값을 맞춰주세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했을 때는 꼭 방향성 맞춰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앵글 값을 조절하시고요.
드랍 섀도우, 그림자. 지시사항에 맞게 작업했는데 여기도 글씨가 살짝쿵 구겨져 있죠? 위쪽에 옵션 보시고요. 구겨주겠다라고 하는 웹텍스트 기능 이용합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이 웹텍스트 기능이 사라졌어요. 최신 버전에서는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합니다. CC 버전 영상 참조하세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기 전에 꼭 옵션 빠진 게 없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옵션 확인을 해 주시고 최종 점검이 끝났으니까 파일을 저장하겠다. 세이브. 경로 확인하셔야 되겠죠. GTQ라고 하는 폴더에 이름을 제대로 줬는지 확인하시고요. 포맷은 JPEG로 큰 이미지 저장을 합니다. 이미지의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여서 PSD로 저장하는 거예요. 파일을 다시 세이브할 건데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 PSD 되어 있어요. 얘는 이미지 크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40에 50이라고 조그맣게 줄어든 거 확인하시고 파일 세이브 하시면 PSD 파일로 저장도 끝났네요.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600에 400짜리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어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번호 3번.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값을 600에 400이라고 바꿔서 작업하겠습니다.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켜주셔야 되겠고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배경의 색깔 지시가 되어 있네요. 포어그라운드 색깔 맞춰줄게요. 669933693이라고 짝지어서 하나씩 넣어줄 거고요. 그 색깔을 가득 채워야 되겠죠. 에디트에서 채워줄란다.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이미지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7번 열기. 이미지를 갖고 와서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와 혼합시켜 줄 건가 봐요. 그런데 얘가 크기가 좀 크군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보니까 우리 거 600보다 큽니다. 600으로 맞춰줄게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진 않을게요. 레이어에 이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7번이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찾기가 편하겠죠. 바꾸지 않아도 점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에서 블렌딩 모드 오버레이라고 했어요.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이랑 섞어줄 건가 봐요. 레이어 패널에서 노멀하게 나만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오버레이로 바꿔주면 초록색이 묻어나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불투명도 70%라고 했네요. 이것도 역시 레이어 패널의 오퍼시티 여기에 70%라고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1급의 8번 열기. 여기에서 전체가 필요한지 아닌지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컷만 잘라온 것 같진 않죠. 배경까지 커튼이 다 보이는 거 보니까 전체가 다 필요한가 봅니다. 이미지 사이즈 맞춰서 가지고 올게요.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바꿨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진 않을게요. 배치를 보면 이렇게 샐러드 그릇이 오른쪽 왼쪽 반대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군요. 레이어 이름을 1급의 8번이라고 바꿔놓고 크기나 위치 바꿀 때 단축키 쓰시죠?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할 건데 완전히 뒤집어 줄 때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뒤집어 줄 수 있었어요. 엔터 쳐서 마무리. 필터 필름 그레인 주세요 라고 했네요. 필터 메뉴 가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아니에요. 아까 썼던 거 말고 새로운 거 찾을 거다. 밑에 있는 필터 갤러리. 필름 그레인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찾기가 어려우시면 여기 옆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찾으면 됩니다.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일부분을 가려줄 건가 봅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네모에 구멍이 빵 뚫려져 있는 레이어 마스크 선택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흰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진 게 없죠. 다 또렷하게 잘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른쪽은 잘 보이지만 왼쪽에 있는 거 이렇게 그릇이라든지 배경이 안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부드럽게 가려줄 거다라는 거예요. 마스크는 흰색 마스크 잘 보이는 거고 검정색 마스크가 안 보이는 거니까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내가 마스크 선택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하겠다. 그라디언트. 위쪽에 색상 보시면 검정색과 흰색, 흑백으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색깔이 다르다면 색깔 자체 콩 찍으셔서 색상 골라주시면 됩니다. 보여야 되는 곳 여기가 흰색이고요. 안 보여야 되는 곳 저기가 검정색이니까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해서 흰색으로 가고 있군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했으니까 가로면 좌우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여러 번 반복하셔서 커튼이 너무 가렸네요. 드래그의 길이에 따라서도 보이고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이 여기고 확실하게 안 보이는 부분이 저기다라고 하면 그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이렇게 짧게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니까요. 여러 번 드래그해서 출력 선택 보시고 맞춰주세요. 1급의 9번으로 넘어갈게요. 요렇게 구절판 안쪽에 이미지가 잘리워서 비쳐 보이는군요. 어차피 요 안에 잘려서 들어갈 거니까 얘는 굳이 오이만 잘라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체를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1급의 9번이다 라고 일단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럼 구절판에서 잘려 보이는 거니까 구절판도 갖고 와야 되겠죠.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10번 열기. 원하는 만큼 퀵 셀렉션으로 선택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 레이어의 이름 1급의 10번입니다. 라고 바꿔줬어요. 컨트롤 T 눌러주면 크기 조절. 비율 깨지면 안 예쁘죠? 쉬프트 눌러서 작업. 방향을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 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플립 호리즌탈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하시고요. 여기에서 이 두 개의 판만큼만 오이가 비쳐 보이는 거죠. 그만큼 잘라서 보여줄 클리핑 재료가 되는 아이는 따로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이만큼이라고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컨트롤 J 눌러서 복사를 하도록 하죠. 그러면 레이어가 따로 생성된 거 보이시죠? 얘가 잘라주는 칼날이에요. 클리핑이라고 이름을 좀 정리를 해 놓을게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할 때 레이어의 순서 중요하다라고 했죠? 잘라주는 칼날이 밑에 깔려 있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줘야 됩니다. 1급의 9번에 있는 오이가 잘리워야 되니까 얘를 이 위로 올려줄게요. 잘리우는 그림을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그만큼만 비쳐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동 도구 눌러서 오이 보이는 위치. 오이가 엄청 크네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좀 줄일게요. 이제 1급의 9번에 필터도 주고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1급의 9번에 윈드라고 하는 필터 줘라 라고 되어 있으니 1급의 9번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요. 필터 메뉴에서 필터 갤러리 갑니다. 윈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W 제일 아래쪽에 찾아보시면 윈드가 없는걸요? 그러면 이 안에는 없는 거예요. 캔슬하고 나오겠습니다. 필터 메뉴 아래쪽에도 얘네들이 다 필터예요. 여기에서 찾도록 하죠. 스타일라이즈에서 윈드 바람에 쉥 하고 날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오케이 단추 눌러서 필터 적용했고요. 1급의 9번에는 레이어 스타일을 이너 섀도우 줘라 라고도 되어 있죠. 1급의 9번 이미지가 지금 이만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너 섀도우 그림자를 줘봤자 여기서는 안 보일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잘라준 이 부분만큼 그림자가 보여야 되는데 그건
잘라주는 요 클리핑이라고 하는 재료가 됐던 친구한테 그림자를 주면 보이겠네요. 1급의 9번과 얘는 한 세트로 같이 움직이니까요. 클리핑이라고 하는 요 아이 선택한 상태에서 FX의 이너 섀도우. 그림자 제대로 잘 적용돼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1급의 10번 레이어의 스타일 주겠습니다. 아우터 글로우 드랍 섀도우. 둘 다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V체크 한 번씩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1급의 11번 작업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다가 얹을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시고 1급의 11번 불러오죠. 글자 있는 부분들은 무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은 1급의 11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때 비율 깨지면 안 예쁘니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고요. 방향을 거울처럼 반사되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 1급의 11번에서는 색상 보정 보라색과 파란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하시고 색상을 바꾸겠습니다. 범위를 잘 선택하셨으면 이미지에서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을 왔다 갔다 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D 눌러서 영역 해제할 거고요. 다시 파란색으로 바꿀 부분 이미지 메뉴에서 똑같이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휴로 왔다 갔다 해주세요. 파란색이 될 때 멈추시면 됩니다. 컨트롤 D 눌러서 영역 해제할게요. 1급의 11번에 대해서는 레이어의 스타일도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FX 가셔서 스트로크 색상 값이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니까 필 타입을 요거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셔야 해요. 그라디언트에 색상 값과 투명이라고 되어 있죠.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물감의 색깔이라면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투명도에 대한 얘기예요. 문제에서는 색깔 값 하나, 투명도에 대해 하나 지시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색깔 값을 FF00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단추 누르셔서 오퍼시티 값을 0이라고 바꿔주시면 투명도 이렇게 투명해졌다라고 하는 바둑판 모양 보이시죠? 오케이 해서 마무리. 그 외에 나머진 출력 형태 보시고 다른 게 없는지 쭉 이미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쉐이프 도형을 얹고 글씨 작업하겠습니다. 글씨 작업 먼저 하고 쉐이프 나중에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커스텀 쉐입에서 위쪽에 옵션 보시고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하고 있죠. 필 색깔 들어가 있습니다. 스트로크 필요 없고 쉐이프를 찾도록 하죠. 클릭해서 만드실 때 꼭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세요.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습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값 맞춰줄 거고요. 외부 광선 아우터 글로우 더불어서 여기에 투명도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레이어 잘 선택했으면 레이어 패널 위쪽에 투명도 오퍼시티 값을 조절하시면 돼요. 똑같은 도형의 경우에는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레이어를 똑같은 도형에 대해서는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레이어 선택하시고 컨트롤 J, 이동 도구 누르시면 하나가 더 생성된 거 보여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방향 조절. 색깔도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도형에 대해서도 작업을 할게요. 클릭해서 드래그, 모양이 찌그러지면 싫어요. 쉬프트,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뗍니다. 그라디언트의 색상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맞춰줄 거고요. 그라디언트 적용할 때는 꼭 방향도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왼쪽과 오른쪽으로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죠. 우리는 위아래로 되어 있으니까 앵글 값 조절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미지들 도형 배치 다 끝났으니까 글씨 써서 마무리할게요. 타입 툴 들으시고 여기입니다. 위치 찍고 글자에 대해서 크기가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죠. 어느 부분이 큰지 작은지 구분을 하고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의 색상 세 가지로 제시를 했네요. 저희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쯤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죠.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손가락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때 클릭하시면 단추가 더 생깁니다. 색상 추가해 주세요. 그라디언트의 방향 확인. 결과물이 살짝 꿀렁거리는 느낌이 들죠?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 글자 도구 들었으면 위쪽에서 업 텍스트 기능 확인을 해주시고요. 스타일은 플래그. 밴드 값을 왔다 갔다 조절하셔서 방향이 맞는지 꿀렁거림이 적당한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텍스트까지 다 입력을 했습니다. 배치들을 쭉 한번 훑어봐 주세요. 레이어의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도 봅니다. 파일을 중간중간 저장을 하고 계시죠? 컨트롤 S 눌러서 GTQ 안에 처음 주고 들었던 그 이름으로 계속 저장을 하고 계셨어야 합니다. 최종 점검이 다 끝나고 나면 큰 이미지가 JPG이고 작게 줄인 게 PSD니까요. 파일을 Save As라고 해서 요거 포맷을 JPG로 바꿔서 저장할란다 라고 바꿔주셔야 하고요. 저장을 했으면 큰 이미지 저장 끝난 거죠. 작게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줄어든 거 보시고 다시 한번 컨트롤 S 파일을 저장하시면 작은 이미지까지도 저장이 끝났습니다. 네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 600에 400짜리로 똑같죠. 파일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서 New, 수험번호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 넣습니다. 네 번째 문제니까 4라고 줄게요. 단위, 픽셀 단위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인 거고 확인하셔라 라고 했습니다. 사이즈 600에 400이니까 그대로 갈게요. 오케이.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활성화 시킬 거고요. 여기도 배경의 색깔 지시가 되어 있군요. 포어그라운드 물감의 색깔 꽁 찍어서 색상값 맞춰주도록 할게요. CCCC99라고 했으니까 CC9라고 짧게 쓸 거고요. 이 색깔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에디트에서 채워줄게. 필. 뭘로요? 뭘로요? 포어그라운드로요. 패턴을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걸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배치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께서 가늠하시면 되는데 또렷하게 보이는 게 지구본 모양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 것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반복되는 간격을 이렇게 선으로 그으셔서 그 눈금을 세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죠? 50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위아래 높이도 볼게요.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거 시작 부분 여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작하는 건 여기라고 해서 쭉 선들을 이어보시면 그 간격들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높이가 40 정도 되는 것 같죠? 둘 다 40으로 간주하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따로 패턴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종이는 소중하니까요. 얘는 좀 내려놓고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뉴. 저장할 것까지는 아니니까 이름은 안 줄 거고요. 40에 40으로 만들기로 마음 먹었어요. 똑같이 픽셀 단위이고 72의 RGB 모드인 거 확인하시면 되는데 패턴의 경우에는 색깔 두 가지 딱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이외에 다른 건 있으면 안 되겠죠. 백그라운드에 컬러가 없도록 트랜스퍼런트라고 투명 종이를 꺼내겠습니다. OK 단추 누르면 되게 조그만 종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게 지금 반복돼서 배치가 될 패턴 모듈이에요. 요거 좀 키울게요. Alt 누르고 바퀴 굴려주시면 확대 축소되는 거 보이시죠? 커스텀 쉐입에서 모양을 찾겠습니다. 지구본 모양을 찾죠. 지구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꼬깃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편편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거 구분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클릭해서 쭉 만드실 때에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실 것.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뗄 거예요. 색깔 값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지정하면 되겠죠. 또 하나는 시계 모양이로군요. 찾겠습니다. 시계 모양도 역시 클릭해서 쭉 당겨주시고 모양 찌그러지면 나중에 쉬프트 눌러주세요.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떼시고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얘네들을 패턴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시면 디파인 패턴이라고 보이죠? 패턴의 이름, 지구, 시계 모양이라고 제시된 대로 만들어 줄게요. 끝이에요. 이제 패턴 등록 끝났으니까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닫을 거예요. 저장도 안 할 겁니다. 이미지 배치를 해보도록 할까요?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12번 불러오겠습니다. 열기. 사이즈가 좀 커 보이니까 요거 크기를 줄일게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가 400 똑 떨어지는군요. 얘 데리고 올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할 필요 없겠죠. 레이어의 이름은 1급의 12번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1급의 12번의 경우에는 블렌딩 모드 아래쪽에 있는 황금색이랑 섞어줄 건가 봐요. 하드라이트로 섞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노멀하게 나만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꽁 찍어서 하드라이트 찾아주시면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이 묻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걸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처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결과물 보시면 손바닥은 잘 보이고 있는데 반대쪽이 좀 안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요. 마스크 씌운 다음에 그라디언트 여기가 보이고 저기가 안 보인다 표현을 해줄게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이 빵 뚫려져 있는 게 레이어 마스크죠. 그거를 흰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이는 중인데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안 보이는 거니까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 위쪽에 옵션을 보시면
검정색, 흰색으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빨강색, 노란색 다른 색깔이 들어있으면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흰검 혹은 검정색, 흰색이라고 흑백 대비되게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안 보여야 될 곳 여기라고 했으니까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어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보일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드래그 했다라고 막대 모양이 보일 텐데 요거는 옛날 버전이라서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냥 여러 번 드래그해서 최종본과 비슷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1급의 13번 불러올게요. 요것도 역시 레이어 마스크 전체를 씌워줄 거니까 크기만 줄여서 데리고 올게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바꿨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죠. 출력물에 보시면 이렇게 쌓여있는 컨테이너가 반대쪽에 있으니까 얘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 좌우도 뒤집어 줄 거예요. 엔터 쳐서 마무리.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보니 결과물에 필터를 주세요. 그리고 마스크 씌워서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까지 되어 있죠. 일단 필터부터 적용을 할게요. 1급의 13번 필터 메뉴 가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셔서 드라이 브러쉬를 찾겠습니다. 적용을 하면 이렇게 필터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도 마스크 씌워줘야 되니까 레이어 패널에서 네모의 구멍이 빵 뚫려져 있는 레이어 마스크. 가로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좌우 방향을 얘기하는 거겠죠. 오른쪽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잘 보이니까 여기가 흰색이고요. 반대쪽은 안 보이니까 여기가 검정색이로군요. 부드럽게 가리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 선택합니다. 위쪽에서 색깔 검정색부터 흰색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 보여야 될 곳이 검정색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되겠네요.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1급의 14번으로 넘어갈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14번 열기. 필요한 부분만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가지고 와주세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1급의 14번이다 갖고 왔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할게요. 쉬프트 눌러야 비율 깨지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일 1급의 14번의 경우에 레이어의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드랍시도 적용할게요. 일 1급의 15번에는 필터도 적용을 해야 되는군요. 레이어 잘 선택하시고 필터 메뉴 갑니다. 페인트, 덥스. 배경의 색깔이 단조로울 때에는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 원드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같은 색깔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안쪽에 있는 요 같은 색깔도 한꺼번에 선택하시려면 위쪽에는 옵션에서 컨티거스라고 하는 연속성을 안 하겠다라고 V체크 해제하시면 돼요. 그것들만 선택해서 가지고 오려는 게 아니라 그것들만 빼고 갖고 올 거니까 선택한 걸 뒤집어 주죠. 셀렉트 인버스라고 뒤집으시면 이제 그 파랑 색깔만 빼고 나머지들 선택이 됐죠. 요 글자도 빼겠습니다. 방향 뒤집어 줄 때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1급의 16번의 경우에는 색상 보정이라고 해서 녹색으로 보정해야 되는군요. 요 주황색 부분만 선택하도록 할게요. 같은 색깔 선택할 때는
매직원드 이용하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요만큼이라고 저 건너편에 있는 아이들도 쏙쏙 뽑아서 선택하기 위해서 컨티거스 연속성을 깨뜨렸습니다. 이미지 메뉴에서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휴 값을 왔다 갔다 해서 초록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다 됐으면 OK해서 마무리. 더 이상은 반짝거릴 필요가 없죠. 컨트롤 D 눌러서 영역 해제했습니다. 레이어의 스타일까지 적용을 하고 나올게요. 베벨앤 엠보스. 그 외에 파일은 출력 상태를 보고 불러오시면 됩니다. 1급의 17번에 대해서 언급이 없지만 그 친구는 꼭 불러오셔야 돼요.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고요. 나머지 쉐입들과 글씨 얹으시면 되겠죠. 쉐입 중에서 펜툴 이용해서 제작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펜툴에 대한 지시사항에 보면 색깔이 세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늘색 부분, 이렇게 노란색 부분, 그 위에 주황색 부분 세 가지 요걸 얘기하고 있군요. 얘네들 먼저 제작을 하고 나머지 커스텀 쉐입 얹도록 할게요. 일단 이미지들 배경이 있으면 좀 산만하니까 얘네들은 좀 눈을 감기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 뽑습니다.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쭉 당겨서 300에서 350 사이 이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대략의 위치 잡아줬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꼬불렁거리는 패스 하나 잘 만들어서 이 위에다가 복사해서 써먹으면 좋겠네요. 요 친구부터 제작하도록 하죠. 펜툴을 둘 겁니다. 위쪽에 옵션 확인을 해주시고요.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는 게 좋겠죠. 필 색깔이 들어 있습니다. 색깔을 미리 지정하고 가도 돼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컬러 피커를 선택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늘색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색상을 지정했고요. 스트로크는 굳이 필요가 없어서 이대로 가겠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클릭 시작점 잡으시고요. 클릭해서 도착점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 만들어지죠. 다시 클릭해서 직선 반복하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크게 그렸네요. 일단 크게 그리고 나중에 줄여도 돼요. 대강의 모양을 만들어 줬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다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진 마세요. 대충 비슷한 느낌이 나왔으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패스 셀렉션 이용해서 선택하시고 크기 조절할 때 컨트롤 T 눌러서 적당히 크기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이 노란색은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J 눌러주면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긴 게 보일 거예요.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 보시면 이렇게 하나 더 생성이 됐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좀 조절하겠습니다. 살짝 작아 보이죠?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얘도 색상값 노란색 계열로 맞춰줄게요. 이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펜툴 이용해서 제작해도 되지만 사각형의 경우에는 렉탱글 툴 이용하셔도 되겠죠. 라운디드 렉탱글 이용해서 모서리 둥근 사각형 같은 레이어에다가 만들 거니까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뉴 레이어가 아니라 컴바인이라고 추가하도록 할 거고요. 모서리의 둥글기는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주시고요. 마음에 안 드실 경우에는 나중에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클릭해서 쭉 드래그 모양을 만들 거고요. 같은 레이어 하나에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사각형 추가를 할 겁니다. 컴바인. 계속 같은 곳에 만들어지고 있죠. 나머지 펜툴 이용해서 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펜 도구 역시 옵션 컴바인. 하나를 잘 만들어서 이 친구는 반대쪽에다가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패스 셀렉션 방금 그린 얘를 이라고 선택을 해줬고요. 왼손으로 Alt 누르면 이렇게 더하기가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얘를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방향 조절, 오른쪽 버튼 누르면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시킬 수도 있어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렉탱글 합쳐줄 거니까 컴바인이라고 요 정도로 메꿔줄게요. 잔상들이 너무 많아서 예쁘지가 않죠. 요런 아이들은 나중에 합쳐주셔도 됩니다. 위쪽에 옵션에서 컴바인 쭉쭉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보이시나요? 쉐입들을 다 합쳐서 이렇게 잔상을 사라지게 해줬습니다. 주황색 사각형을 위해서 한입 베어먹은 부분 여기도 빼야 되는군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이번에는 합치는 게 아니라 빼는 거다라고 서브 트랙이라고 눌러주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주황색 사각형 들어올 공간 확보해야 되겠죠. 모퉁이가 너무 많이 둥근걸요. 라운디드 렉탱글 할 때 레디어스 값 입력을 해주세요. 하나의 레이어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 위쪽에 주황색은 그냥 직접 그리도록 할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 거다. 뉴 레이어.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색상은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주황색.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면 모양 하나하나도 수정 가능해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나머지 아이들은 다시 눈을 떠야 되겠죠. 펜툴로 작업했던 것들은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 효과는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써먹으셔도 되겠죠. 알트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져다 놓으시면 이렇게 바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배 선체 부분은 여기에 패턴을 더 씌워줘야 되는데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레이어 스타일 이용하셔서 여기에 있는 패턴 오버레이 씌워주는 거예요. 내가 저장했던 패턴 바로 적용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요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패턴을 내가 넣었다라고 하는 걸 따로 표현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따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를 이라고 컨트롤 J 눌러주면 하나가 더 생성됩니다. 이름 헷갈리지 않게 패턴이라고 이름 바꿔놓고요. 여기에는 드랍 섀도우 그림자 필요 없죠. 대신에 패턴은 색깔로 채워지면 안 되겠죠. 펜이나 도형으로 작업했다라고 도구를 선택하시면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예요. 필 색깔을 넣어요라고 했을 때 필을 색깔이 아니라 패턴으로 넣을 테다라고 패턴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세요. 나머지 커스텀 쉐입 넣도록 하겠습니다. 흐물떡거리는 커스텀 쉐입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들 중에서 화살표 모양을 찾도록 하죠. 썸네일 더블 클릭하면 색상값 맞춰줄 수 있었어요. 도형에 대해서 불투명도 지정되어 있는 건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적용하는 거죠.
그라디언트 넣을 때 그 방향성 중요합니다. 방향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똑같은 도형의 경우에는 복사해서 쓰시면 되죠. 컨트롤 J 눌러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이동 도구 누른 상태에서 요 도형을 일하고 Alt 누르시면 화살표가 두 개짜리 생기는 거 보이죠? 쌍둥이 화살표 나왔을 때 드래그해서 복사, 드래그해서 복사 이렇게 배치하셔도 괜찮습니다. 글씨를 얹도록 할게요. 제일 위쪽에 있는 오브젝트 선택하셔야 그 위쪽으로 오브젝트들 쌓인다. 타입 2 누를 거고요. 글자 크기에 대해서 두 가지면 어디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꼭 구분을 해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선 대문자들이 조금 더 커 보이죠? 그라디언트의 색상 세 가지로 제시될 때는 이쯤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마우스 클릭하시면 색깔 단추 생성됩니다. 방향성 확인을 해주시고요. 글자 역시 복사해서 써야 되는 경우에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하셔도 되지만 이동 도구 누른 상태에서 왼손으로 Alt 누르시면 쌍둥이 화살표 나와요. Alt에서 드래그 복사, Alt에서 드래그 복사. 배치가 다 끝났으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 굳이 필요가 없죠.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로 지워주시면 되겠고 레이어의 순서가 혹시 바뀐 게 없는지 쭉 확인을 해주세요. 이미지의 배치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를 쭉 둘러봅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는 거 알고 계시죠? 파일을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경로는 GTQ 안에 파일의 이름은 처음에 주고 들어온 거 중간중간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은 계속 하고 계셨었죠? 여기에서 경로를 이름을 그리고 포맷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JPG로 저장을 하시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고요. 10분의 1로 줄일 거예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 크기를 줄여서 파일 저장하시면 최종적으로 네 번째 문제도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2025년 8월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도구 이용해서 작업하는 문제 꼭 펜툴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싶으시면 프리폼 펜이나 도형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빠르게 완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